제16기 S24배 고교 동문전 준결승전 2국입니다. 윤영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1국이었습니다. 경기고가 먼저 따냈습니다. 네, 사실 검정고시 팀이 오더로 본다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불의 일격을 당했고요. 네. 그리고 중반전까지 좀 유리한 흐름이었는데 후반에 경기고가 좀 역전에 성공하면서 1국을 경기고가 가져갔습니다. 네, 검정고시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대회 정보와 대진표부터 보고 오시죠. 제16기 S24배 고교 동문전 32강 토너먼트 3판 2선승제 1국과 3국은 3일 릴레이 바둑, 2국은 2대 연기 바둑입니다. 네, 대국 교정은 각 팀 25분 타임아웃제로 진행되고요.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집니다. 시간 초과 페널티는 1분 미만은 5집 공제, 2분 미만은 10집 공제, 3분을 초과하게 되면 시간패를 당하게 됩니다. 상금 우승 500만 원, 준우승 300만 원 주어집니다. 자, 보성고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좋은 성적 보여주고 있고요. 경기고 대 검정고시의 대결은 경기고가 먼저 앞서갑니다. 네, 유력한 우승 후보였던 경성고를 맞아서 보성고가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에 승격했고요. 그리고 이제 검정고시 팀이 8강전에서도 대역전승을 거두면서 좀 행운의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행운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검정고시는 어떤 선수들을 2대 연기 바둑에 내보냈을까요? 대국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제16기 S24배 고교 동문전 준결승입니다. 이 경기 2국. 검정고시 김영민, 경기고 김세연 선수입니다. 네, 김영민 선수 지난 8강전 때 첫 출전에서 사실 좀 불안한 모습도 좀 보였는데요. 역시 첫 출전이어서 좀 긴장한 모습이었고 이번 4강전에서는 어떤 모습 보여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고의 에이스 김세현 선수죠. 역시 경기고를 대표하는 선수고 경기고가 또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김세현 선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세현 선수 없으면 안 돌아가죠. 그렇죠. 예. 검정고시 주준유, 경기고 김기옥 선수가 호흡을 맞춥니다. 네, 준유 선수는 이제 방통대 대표로도 활약하고 있고 또 검정고시 팀의 또 맏형이죠. 맏형으로서 준유 선수도 좋은 지금 활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검정고시 팀은 1국을 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거든요. 그런 만큼 준유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김기옥 선수. 김기옥 선수가 사실 경기고에서 백업 선수로서 아주 좋은 그 활약을 좀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 폐호 대국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에이스인 김선 선수와 호흡을 잘 맞춰 나갈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검정고시가 1국에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고 나서 검토실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 1국의 그 오더를 봤을 때 네. 검정고시 팀은 좀 1국을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둑도 중반까지 좀 유리하게 진행이 되었었는데 또 후반 그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검정고시로서는 상당히 그 타격이 클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고는 또 에이스인 김세현 선수를 1국에 좀 투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검정고시 팀의 그 팀 분위기는 상당히 좀 가라앉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번 2국에서 검정고시 팀이 또 반격에 성공을 한다면 또 흐름을 검정고시 쪽으로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경기고는 에이스인 김세현 선수와 김기옥 선수. 이 두 선수가 호흡이 잘 맞을지. 사실 김세현 선수가 상당히 좀 전투적이면서 그리고 기풍이 상당히 좀 공격적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또 김기옥 선수가 얼마만큼 좀 잘 맞춰 나갈 수 있을지. 사실 이 폐호 대국에서는 호흡이 중요한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검정고시 팀은 아마 이제 팀의 맏형이 이제 주준유 선수가 아마 좀 리드를 좀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영민 선수가 이제 연구생 출신으로서 상당히 실력은 강자입니다. 강자인데, 지난 8강전 때 첫 출전이었고, 첫 출전이어서 그런지,
좀 그 자신의 기량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좀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어느 만큼 또 없애고 또 자신의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을지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런 또 페어 대국에서는 또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준여 선수의 호흡이 얼마나 잘 맞을지도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검정고시 오더는 김영민 선수가 좀 지휘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역시 뭐 영생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네. 그 오더를 짤 때는 뭐 상대팀의 분석, 전력 분석, 그다음에 또 우리 팀의 뭐 전력 모든 것을 감안해서 오더를 짜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오더를 짤 때 아마 김영민 선수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것 같습니다. 경기고는 그렇게 친다면 삼국 염두에 두어야 하겠지만 김세현, 김원태 선수가 나오는 게 좀 낫진 않았을까요? 그렇죠. 사실 경기로서는 네. 승부를 보는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고 입장에서는 김세현 선수와 김원태 선수가 팀의 투톱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일 이국에 올인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김세현, 김원태 카드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검정고시 팀 1국을 패했기 때문에 검정고시 팀이 2국에 올인을 할 것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을 때 만일 같은 올인이 나왔다면 네. 예, 패하는 쪽은 뭐 타격이 엄청 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근데 경기를 1국을 승리했고 그다음에 에이스인 김세현 선수를 아껴둔 상태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아마 김세현, 김원택 카드를 좀 아껴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검정고시 팀이 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검정고시 팀 하면은 역시 에이스가 이영남 선수거든요. 그래서 김영민, 이영남 선수 카드를 쓸지 사실 지금 검정고시 팀 입장에서는 그 카드를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2국에서는. 그런데 2국을 승리한다고 가정했을 때 또 3국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만일 이영남 카드를 2국에 쓰게 되면은 3국에는 이영남 선수가 출전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사실 3국도 검정고시 팀이 승리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검정고시 팀은 2국에 또 승부를 건 겁니다. 또 그렇게 보면 정답이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주준유 선수가 또 팀의 맏형으로서 그동안 좋은 모습 보여주었어요. 예. 그래서 주준유 선수를 좀 믿고 지금 2국에 기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좌귀 눈목자 붙이면서 응수타진을 했는데 귀로 파고드니까 더 이상 응수타진으로만 끝나진 않겠어요? 예, 지금 이제 이 변화는 네. 흙이 끊어가고요. 예, 끊고 지금 이곳을 이어서 처리가 되는데, 사실 이 형태는 이제 알파고,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 수법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죠. 그래서 뭐 실전에도 간혹 나오기 때문에 뭐 이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김세현 선수가 인공지능 연구량이 상위예요. 그만큼 지금 인공지능 연구량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이 변화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김영민 선수는 인공지능 연구량이 하고요. 그리고 김기옥 선수 또 하, 주준우 선수는 지금 중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 모두, 그러니까 네 선수 모두 뭐 이 변화에 대해서는 실전에서 간혹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백이 젖혀가고 이제 2단 젖혀가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흙이 끊어가는 것은 이제 이곳 나오면서 단수가 되기 때문에 이곳 2단 젖혀가는 수가 백이 둘 수 있는 선택입니다. 빠르게 진행이 되다가 여기서 멈춥니다. 예, 멈췄네요. 일단 뭐 이거 젖혀가야죠. 뭐 젖혀가는 수는 고민할 이유가 없는 장면이고요. 사실 뭐 이 변화에 대해서 네. 연구가 되어 있다면 뭐 빠르게 둘 수 있지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여기서 술기를 한다고 한다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췄다는 의미는 이 형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착수할 선수가 그 전에 순서를 봤을 때는 단수를 쳐서 나가게 된 건데 단수를 쳤다는 건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백이 단수 치고 지금- 나갔으니까. 지금 혹시 순서를 모르고 있나요? 글쎄요. 꼭 좀 그런 것도 같고요. 지금 김기옥 선수가 바둑판이 아니라 김세현 선수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김세현 선수는 둘 생각이 없고요. 뭔가 이상합니다, 지금. 지금 경기고가 둘 차례고요. 제가 지금 이 선수들 모습 보면은 지금 김기옥 선수가 둘 차례가 아닌가 지금 생각이 되는데, 김기옥 선수 팔짱을 꼈어요. 김기옥 선수는 김세현 선수가 순서를 모르는 줄 알고 나는 둘 차례 아니다라고 뭔가의 신호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시간 그냥 가요. 지금 제가 볼 때 두 선수 모두, 그러니까 김세현 선수와 김기옥 선수 두 선수 모두 지금 둘 생각이 없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네요. 지금 김세현 선수가 둘 차례인데요. 뒤늦게 아마 순번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 김세현 선수 둘 차례 맞습니다. 예. 그래도 시간을 많이 뺏기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실 여기서는 거의 네. 노타임으로 둬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김세현 선수가 자신의 둘 차례인 걸 깜빡했던 것 같아요. 근데 뒤늦게 김기옥 선수가 이제 둘 생각이 좀 없었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착각했다는 걸 갖다가 뒤늦게 안 것 같습니다. 단수를 먼저 했네요. 조금 먼저 담쳤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곳 저차 갔을 때 흙이 끊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백의 자세가 먼저 저차가는 것이 좀 더 나을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 축도 아니에요. 축이 아닙니까? 축이 아니라면 백이 늘어야 된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근데 이건 흙이 반발하지 않습니까, 이거? 밀어서? 덩치가 큰데요. 네, 밀고 예를 들어서 백이 이쪽 둔다면 이곳 단수 쳐서 백의 피해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네, 밀어 가겠죠. 이거 초반 흐름은 백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예. 뭔가 이렇게 새로운 형태 변화를 일으킨다면 사실 그 1대1의 바둑이면은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일관되게 두어갈 수 있지만 이런 네. 페어 대국에서는 두 사람이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동시에 이 형태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김기옥 선수가 좀 그러니까 이 형태에 대해서는 연구가 확실히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초반 절충에서는 검정고시 팀이 좀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고가 이 두 선수의 호흡이 지금 잘 맞지 않고 있어요. 지금 순번도 그렇고. 이건 흙이 잘 됐습니다. 좌하기는 거의 들어갔다고 봐야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상기 쪽 네. 형태를 보게 되면 백이 이곳 두 수를 둬서 백도 상당한 이득을 보았어요. 네. 보았는데 우상기 흙이 귀 쪽에 날일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흙의 생산은 그렇게 문제되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크기로 본다면 이곳이 크긴 하지만 이곳보다는 이 하변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세현 선수 확실하게 잡아두었네요. 그렇다면 흙도 이 네. 우상기 쪽에 대한 이제 보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백이 지켰기 때문에. 글쎄요, 여기서는 백이 지켰기 때문에 백이 이제 나오는 수가 좀 가능하긴 한데요.
아, 무거워도 나가는 게 의미가 있나요? 일단 살릴 수가 있으면 네. 백이 이제 이거 끊어가는 수도 있고 이쪽에 좀 뒷맛이 있어. 어유 예상치 못한 강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수는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지금 살려 나왔어요. 일단 살려서 예를 들어서 뭐 흙이 뭐 이렇게 받는다든지 보강을 하게 된다면 뭐 이 교환은 백이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예. 오, 장문 잡으러 씌웠어요? 가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백이 단수 치고 이렇게 두겠다는 겁니다. 젖혀갈 수도 있고 지금은 느는 수가 정수로 보이네요. 아, 김서현 선수 바로 움직이질 않고 지금 좌변 쪽을 둬서 지금 바로 움직이는 것은 아까 같은 진행이 되었을 때 그 다음 대응이 되게 어렵다고 보고요. 일단 뒷맛만 남겨놓고 그리고 이 자리가 워낙 좋은 자리입니다. 예, 지금 중요한 자리를 김서현 선수가 차지를 했습니다. 우상계 쪽에 보강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보강하지 않고 있어요. 네, 지금 압박을 했고 지금 바로 움직여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옥 선수는 살리고 싶은 것 같고 김세현 선수가 과연 맞춰줄지. 그리고 사실 이 교환만 해놓고 네. 또 다음 착점을 김세현 선수에게 넘기는 것도 좋은 전략이네요. 예, 그러니까 바로 지금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백은 지금 큰 곳이 많거든요. 사실 이 백을 살리는 것이 자체로 상당히 큰 곳입니다. 큰 곳이긴 하지만 지금 급한 곳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곳을 띄어서 이 좌변 쪽에 대한 간접 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한 칸 띄는 수가. 네. 그리고 이곳에 돌이 오므로 인해서 이제 이런 자리가 좀 급해졌고요. 두어지고 보니까 좋은 자리네요. 아니 백이 오게 된다면 또 중앙 쪽에 백이 제공권도 잡을 수가 있고 또 이 우상계 쪽 흙에 대한 공격을 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칸 뛰는 자리 아주 좋은 자리로 보입니다. 네, 뭐 대세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감각 좋습니다. 예. 이제는 백도 우상귀 더 이상 손을 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흙이 한 칸 네. 뛰었기 때문에 백이 지키게 되고 백이 지키게 된다면 우상계 쪽 흙에 대한 보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검정고시 팀이 두 선수가 아주 호흡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김영민 선수가 사실 지난 그 8강전 때 보면 상당히 좀 그 수비적인 모습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어떤 좀 강하게 둬야 될 상황에서도 좀 공격하지 않고 좀 수비적인 그런 선택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또 주준 선수도 보면 그렇게 공격형의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선수의 이런 기풍이 좀 잘 맞고 그리고 좀 지금까지는 호흡이 지금 잘 맞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봐도 지금 잘 풀리고 있는데 김세현 지금 선수가 흔들어 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세현 선수가 이런 쪽이 강점인데 그러니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과연 김기옥 선수가 이 김세현 선수와 호흡을 잘 맞춰 갈지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조금 삐걱대는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예. 지금 흙이 뚫고 나오게 되면서 이제 뭐 전투를 피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흙의 선택으로는 뭐 이 우변 쪽을 처리하는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백이 이곳 씌워가는 자리가 아픈 곳이기 때문에 흙이 뭐 이곳 날일자를 한다든지 중앙으로 진출하는 것이 일감으로 보이긴 합니다. 날일자가 아니라 한 칸 뛰는 쪽을 택했네요. 지금 백이 밀어간다면 뭐 이곳을 넣는다든지 해서 조금 안정적인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주준 선수는 지금 형세가 괜찮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귀에 붙여서 실리도 차지하고
뭐 백의 안정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귀 쪽에 뭐 이런 식의 진행이 된다면. 그리고 지금 흑 입장에서는 이곳을 젖혀서 둘 수도 있고 지금 이곳에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면 이쪽을 뭐 붙인다든지 예. 흑도 여기서 응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귀 쪽을 둘지 우변 쪽을 둘지 좀 고민이 될 것 같네요. 네, 지금 하나 찔러서 뭐 백이 막는 것은 당연한 한 수고요. 특히 귀 쪽에 붙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백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막아가는 수인데 과연 여기서 흑이 이거 끊어가는 수가 가능할까요? 끊질 못한다면 예, 이렇게 둬야 되는데 글쎄요, 이 교환이 이곳으로 본다면 끊어가는 뒷맛이 있기 때문에 이득이긴 하지만 또 백이 이쪽 잡는 수가 거의 선수 의미가 있거든요. 막아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먼저 찔러둔 교환이 이득인지는. 네, 움직여 나가야죠. 좌변을 나옵니다. 그렇죠. 만일 흑이 한 수 더 둬서 뭐 이곳을 막아가거나 날일자를 해서 이 좌변 쪽 백이 잡히게 된다면 이 좌변 흑의 실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뭐 밀어가는 수는 이 한 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을 움직여 둬야지만 또 이 중앙 쪽에서 이 백도를 살려 나오는 수가 좀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흑이 공격적으로 둔다면 젖혀가는 수예요. 젖혀서 백이 끊어간다면 이것을 막아서 좀 싸울 수 있는 형태고 좀 수비적으로 둔다면 이것을 늘거나 뭐 한 칸 뛰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젖혀서 지금 젖혀서 김명민 선수가 젖혔죠. 예. 네, 젖혔고 지금 백도 당장 끊어가는 것은 좀 불리한 전투라고 보고 지금 젖혔는데 여기서 흑이 한 번 더 젖혀가는 것은 흑에게 이곳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백의 반발을 당해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뭐 느는 한 수로 보입니다. 그리고 백도 이제 밀어가야겠죠. 밀고 뭐 그 수도 가능합니다. 흑이 손을 뺄 수는 없고요. 한 점 잡는 것은 이곳 끊어가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만일 흑이 뭐 이곳 있거나 호구치는 후퇴를 하게 된다면 이 교환이 백 입장에서는 이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먼저 꼬부려 둔 것 같습니다. 선수를 하고 나오겠다. 예. 그리고 흑이 지키게 된다면 그때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죠. 네, 뭐 보강이 필요한 자리고 문제는 백이 밀어갔을 때입니다. 밀어갔을 때 흑이 이제 어떻게 둘지 과연 젖혀갈 수 있을지 공격을 하기 위해서 백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흑이 젖혀가야 되거든요. 네, 백이 밀어가게 된다면 이제 주준유 선수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세로 본다면 막아가야 돼요. 김세현 선수 당연히 밀 줄 알았는데. 그렇죠. 만일 네. 김기옥 선수였으면 지금 이 한 칸 뛰는 수 뭐 둘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김세현 선수는 당연히 밀어가지 않을까. 김세현 선수가 또 기세를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밀어가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상 외에 좀 수비적인 선택이 나왔고요. 네, 흑도 백이 움직이는 뒷맛을 없애면서 지켜두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오기 쉽지 않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밀었습니다. 글쎄요, 백이 좀 더 타이밍이, 그러니까 바둑의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금 한 템포 조금 늦긴 했어요. 이 밀어가는 수가. 그러니까 이 교환을 하지 않고 먼저 밀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이었고 그런데 흑이 막았을 때 이 백이 끊어서 싸우는 변화가 좀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백돌에 대한 지금 안정을 했고 흑이 늘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흑은 지금 장면에서 막아가겠죠.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백이 끊어갈 수 있느냐.
끊질 못한다면 백도 이곳에 대한 보강이 지금 필요한데 끊는 것이 어쩌면 또 이 좌변 쪽 백돌에 대한 간접 보강도 될 수가 있거든요. 기세로는 끊어야 됩니다. 아, 어. 완전히 실내로만 두네요. 아, 근데 지금까지만 보면 평소에 김세현 선수답지 않는 상당히 좀 그 수비적인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김세현 선수도 이 대국에 임하는 그런 그러니까 대국이 워낙 지금 중요하잖아요. 이 한 판이. 이 한 판을 승리하게 된다면은 경기권의 결승에 진출하는 그런 한 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러움이 좀 느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젖혔습니다. 근데 사실 흑이 조차관 수는 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어떻게 두려고 그러죠? 부분적으로는 악수입니다. 지금 이견을 했기 때문에 백이 이제 막는 수단이 생겼어요. 지금 흑이 자충이 됐군요. 예, 단수 치고 있고 이거 건너가야 되는데 백이 끊고 단수 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잡혀서 흑이 손실이 크고요. 김세현 선수가 이거 뒀습니까? 이거 왜 안 있죠? 이건 흑이 처리 잘 됐는데요? 상변도 더 깔끔하게 넘어가져 있고요. 아니, 흑이 알기 쉽게 이거 호구만 치더라도요, 백이 있는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 흑이 잘 됐어요. 아니, 김세현 선수가 이거 왜 아니었는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잡은 자세가 흙이 키우고 나서 옥집을 네. 만들게 되면 살아있는 형태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흙이 나오게 되면 백이 이렇게 찝는 것은 흙이 이렇게 둬서 이 백안점이 잡히게 되죠. 네. 그러면 백이 잡기 위해서는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흙이 단수 치는 순간 백이 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붙이는 수가 흙에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가정한다면은 백은 한 집밖에 없어요. 흙의 처리가 너무 잘 됐습니다. 아니 근데 다른 선수가 아닌 김세현 선수가 그렇게 훅됐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흙이 처리가 잘 됐어요. 자, 지금 좌상귀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잡는 거, 그렇죠. 지금 바로 해야죠. 이거 흙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뭐 내친 김에 뭐 이것도 가능하고요. 붙여서 두지 않고 이 한 점 잡는 것도 상당히 두터워 보입니다. 지금 자체로도 크고 이 백에 대한 공격도 되고요. 김영민 선수는 그곳이 아닌 큰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사실 흙이 이런 곳을 두기 전에 먼저 귀 쪽에서 응수를 물어본 것도 필요했거든요. 여기서 붙이고 젖혀간다든지. 큰 자리죠. 저라면 이곳 뒀을 것 같은데. 두터운 자리군요. 지금 이제 흙이 한 칸 뛰었기 때문에 이제 이곳 붙이는 수를 당하게 된다면 이 백 전체의 생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밭잔이 한가한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형세가 백이 많이 유리한 상황이면 뭐 안전하게 지켜두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형세는 흙이 유리하거든요. 그럼 형세가 불리한 백 입장에서는 그냥 안전하게 둘 수만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백이 들여다봤는데 김영민 선수가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민 선수 스스로도 본인의 스타일이 좀 수비적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좀 공격적인 수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경기들을 되돌아보면서 정비를 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8강전 때는 사실 김영민 선수가 공격적으로 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조금 수비적인 선택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아마 동료 선수들에게 좀 지적을 좀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인지 오늘 바둑에서는 조금 공격적인 그런 수들이 8강전 때보다는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 교환을 흑이 원래는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흑이 사실 이곳 전개하지 말고 이 교환은 아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거 타고 싶은데요. 반대로 그곳 가일수를 강요하네요. 네, 지금 네. 중앙 쪽에 압박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흑의 의도는 뭐 이 백을 뭐 잡을 생각은 없고요. 그러니까 위협을 하는 거죠. 위협을 해서 백에게 삶을 강요하고 흑은 중앙 쪽을 두텁게 하면서 선수를 잡겠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백도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두 점을 잡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중앙 쪽에서 붙여서 흑의 약점을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교환은 백이 악수 교환이에요. 왜 악수 교환이냐면 중앙으로 진출하는 데는 이 교환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백이 사는 데는 백이 끼우고 이곳 단수 치고 이렇게 되면 흑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요렇게 교환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백이 구자를 해서 이런 교환이 있을 때는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환이 되는 순간 이렇게 됐다고 가정했을 때 백이 이제 사는 수단은 없어졌습니다. 네. 이제 백은 무조건 살아야 돼요. 그래도 중앙으로 나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백이 중앙으로 나오는 수 있는 길이 그렇게 지금 이곳 흑이 선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흑이 가장 알기 쉽게 이곳 두고 뭐 이렇게 씌우기만 하더라도 봉쇄가 되어 있어요. 예. 근데 두고두고 지금 이 교환을 하지 않은 것이 흑 입장에서 좀 아쉽네요. 한 것과 예를 들어서 백이 이렇게 사는 것과 이 교환이 되어 있다면 백이 사는데 급급했어야 되는데 백은 좀 여유가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지금 이거 백이 있지 않아도 되죠? 네. 예. 그러니까 원래 흑이 타이밍이 이거 전개하기 전에 먼저 우하기 쪽을 붙여서 백영수를 놓는 것이 올바른 수순입니다. 백은 실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변 우하기를 꼭 지켜야 하는데요. 예, 지금 백이 이제 이쪽 단수를 쳤기 때문에 이제 단수 치고 흑이 나오고 호구 치고 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백이 이곳이 견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수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흑이 자체로는 살 수가 없거든요. 이곳이 선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백이 젖히나요? 젖혀야 되겠네요. 지금 때려내는 것은 흑이 이수가 있기 때문에 젖혀서 잡으러 간다면 흑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몇 발짝 못 나가거든요. 네. 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흑이 이곳을 붙였는데 이곳은 백이 이곳을 받아서 당장은 수가 나질 않습니다. 워낙 백이 견고해요. 더 제가 이상 볼 때 못 움직이면 우하는 조금 허무하게 끝나는데요. 제가 볼 때 흑이 이 귀 쪽에 교환을 하지 않은 것은 큰 실수예요.
교환을 하고 공격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을 잡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잡으러 가는 공격도 할 수도 있고요. 만일 잡지를 못하더라도 백에게 상당한 좀 시달림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건 하지 않으면서 백이 이 중앙 쪽을 선수 교환하고 이렇게 돼서 백의 처리가 잘 됐습니다. 아, 움직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곳 둬서 지금 이 끊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있는다면 이곳 둬서 살 수가 있고요. 네. 이곳 찍게 된다면 이것도 단수가 선수여서 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원래 백이 이건 흙이 크게 살았는데요. 아, 김세현 선수가 좀 놀랐는데요. 그리고 흙이 네. 쪽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문제인가요? 끊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냥 살았네요. 그냥 사는 것은 이제 백이 이쪽 찝겠죠. 뭐 이 정도라면 흙도 만족일 것 같습니다. 지금 우아기 쪽에서는 예, 흙이 크게 살았습니다. 김세현 선수 또 특유의 표정이 나오네요. 표정이 다양합니다. 예. 제가 볼 때 검정고시 팀에서는 김영민, 주준유 이 페어조가 괜찮은 조합인 것 같아요. 기풍도 두 선수가 비슷하고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검정고시 팀이 이 페어조에서 이렇게 좀 호흡이 좀 잘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아왔었거든요. 매번 바뀌었던 네. 것 같고요. 근데 지금까지 본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으로 지금까지 두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큰 자리라면 이제 남은 곳은 중앙이에요. 중앙에서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되느냐. 그리고 이제 백이 씌워왔기 때문에 이 하변 쪽도 백이 뭐 붙이고 뭐 젖혀간다든지 이런 쪽에 또 뒷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흙이 이쪽을 지켜둘지 아니면 중앙 쪽으로 이제 손을 돌릴지. 그리고 이런 자리가 큰 곳입니다. 예. 두텁고요. 큰 자리를 두네요. 주준유 선수가 오늘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우아 기수도 내고요. 사실 네. 주준유 선수가 이번 대회, 그러니까 16기 들어와서 그 전보다는 확실히 바둑 내용이 좋아졌어요. 네. 예. 전에는 좀 실수가 좀 있었는데 실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대회 준비를 잘한 것 같아요. 네. 지금 흙이 끼워간 수도 좋았고요. 여기서는 백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단수 쳐서 한 점을 제압하는 수가 있고, 지금 이제 2선에서 단수 치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두더라도 흙이 나오는 것은 백이 막아서 이 두 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흙이 안 나가고 끊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끊게 되면은 네. 이제 백이 때려내고요. 여기서 흙이 단수 쳐서 패를 하는 선택이 있고, 아니면 흙이 이곳을 늘어야 되는데, 늘게 되면은 백이 이제 이곳을 잇고 잡는 수가 있어서 뭐 흙이 단수 치거나 이곳 건너가게 된다면 백은 이곳 굿자를 해서 자체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흙도 고민이 되겠네요. 네. 두 점을 잡는 것은 이곳 한 번 더 단수 당하는 것이 아프기 때문에 백을 끊어서 단수 쳐서 공격을 할지 아니면 늘어서 살려주고 중앙 쪽에서 좀 더 이득을 볼지 흙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느는 쪽을 택했네요.
살려줍니다. 예. 지금 주준유 선수가 안정적인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형세가 흙이 좀 유리하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형세가 유리한 쪽에서는 바둑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변화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그런 선택을 한 것 같고요. 여기서 흙이 좀 고민되겠네요. 두 점을 어떻게 살리죠? 이제 흙의 고민이라면 네. 그냥 건너가는 수가 있고 아니면 이 단수를 치는 수입니다. 단수 쳐서 백이 나오면 네, 이런 식의 이제 뭐 밀어갈 수도 있고 뭐 굿절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이거 두게 되면은 백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흙은 이런 식으로 굿절을 해서 중앙 쪽 백도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냥 건너가서 이곳 살고 흙이 두는 것보다는 요 교환을 해두면 중앙 쪽에서 좀 더 크게 백도를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김정민 선수는 이런 교환을 아예 하질 않고 하변 쪽을 그냥 받았네요. 그러니까 하변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우상귀 백을 제압할 수 있더라도 후수를 잡으니까 하변이 더 컸다. 그렇게 판단을 했나 봅니다. 여기서도 백이 늘었습니다. 치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문제거든요. 흙이 끊게 되면 백이 나와서 흙이 안 됩니다. 죽입니다. 그럼 여기서 흙이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곳은 백이 있고 이렇게 된다고 봐야 돼요. 끊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흙이 이쪽을 치받고 둘 때 나와 끊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백도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흙이 끊어서 이 변화도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수는 좋은 선택이 아닌데요. 먼저 치받아야죠. 왜냐하면 백이 먼저 치받을 수가 있거든요. 백이 치받으면 흙이 끊을 때 이거 끊어서 이건 백이 처리가 잘 됐어요. 그리고 흙이 이쪽을 나오는 것은 백이 이어서 곤란하지 않습니까? 버려요? 이건 치받아서 싸워야죠. 일단 상변은 선수가 되니까요. 이건, 그렇죠. 선수가 되죠. 네. 그러면 다음 결정을 김영민 선수에게 넘긴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또 둬야 되는데요? 결국 주준유 선수가 둬야 하는 건가요? 끼워서 바로 처리하네요. 지금 흙은 이거 네. 치받아서 싸워야 됩니다. 이거 석점이 그냥 백의 수중에 들어간다면 여기서 피해가 너무 커요. 지금 백이 붙였을 때 흙이 젖혀서 밀어서 교환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잡혀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이곳 처리보다는 이곳이 중요해요. 지금 하변 쪽 처리가. 백은 상변 살기 전에 끼우고 이런 먹여치는 교환은 왜 하는 걸까요? 글쎄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교환을 하는 의미가 크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환들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고 나중에 또 팩감으로 쓸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 백의 자충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잡았네요. 그러면 하변을 버립니까? 이것보다는 네. 이 하변이 훨씬 큰 곳이에요. 이곳은 집으로 최대한 보더라도 한 15집인데 이건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흙이 이거 치받게 되면 백이 막아야 되는데 이곳이 흙도 충분히 싸울 수 있는 형태거든요. 흙이 너무 쉽게 포기한 것 같은데요. 집 충분하다고 봤을까요? 이건 백의 대성공이죠. 근데 이 하변 쪽에서 백이 정말 큰 이득을 보았는데 그래도 바둑은 흙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흙의 바둑이 워낙 좀 좋았고요. 흙의 우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역전하기 힘들까요?
지금 뭐 흙이 네. 큰 실수만 나오지 않는다면 뭐 이 바둑을 검정고시 팀이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시간이 좀 변수가 될 것 같네요. 지금 검정고시 팀이 이제 6분여 남고요. 경기고가 7분여 남았는데, 예, 지금 문제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 선수들의 착점이 빨라지고 있잖아요. 네. 아마 시간에 대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페널티가 한 번에 5집이기 때문에 한 번 페널티 받게 되면은 승부의 흐름이 또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김기현 선수가 넣으려고 한 것 같은데 이건 찝어야죠. 네, 찝고 선수 잡아야 됩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넣으려고 해서. 네. 아직은 큰 끝내기가 많군요. 예, 큰 끝내기 많아요. 이건 실수죠. 당연히 이거 둬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치받는 수가 선수잖아요. 엄청난 차이인데요, 이건. 그러니까 이곳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이런 곳이 누적되다 보면 한 5집, 10집 차이는 금방 납니다. 네. 다음 콩쿠르는 중앙이에요, 중앙. 예. 김기영 선수가 지금 단수 친 것은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을 김세현 선수에게 넘기는 거예요. 이거 들여다봐야 되고요. 들여다보고 있고. 이 중앙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백도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건 아닌데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흙이 두터워졌습니다. 네, 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한 점 잡는 수는. 지금 집으로 보면 네. 한 반면 한 15집 정도 차이거든요. 예, 그 정도 차이기 때문에 사실 흑의 입장에서는 좀 변수를 만들지 않고 그냥 안전하게 마무리한다면 예, 이 바둑을 지금 가져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3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흑의 이 교환이 또 상당한 악수 교환이에요. 네. 집으로 손해고요. 그리고 흑이 이쪽을 두게 되면 이 백의 사활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흑이 지금 상당한 손해를 봤습니다. 이 교환으로 인해서.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간적 변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그러니까 지금 검정고시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검정고시 팀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떤 결정을 그 3분 전입니다. 동료 선수에게 넘기기보다는 본인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눈에 들어오는 큰 끝내기는 정리가 됐는데 지금 한 점 잡는 것보다는 이 중앙이 좀 크지 않나 생각되고요. 네. 지금 단수 쳤습니다. 뒷맛이 없을까요? 이제 공배가 채워졌다고 생각을 해보면 흑이 단수 치고 막고요. 지금 백이 이쪽 막는 것은 흑이 먹여쳐서 수가 납니다. 그러면 백이 여기서 젖혀서 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흑이 있고 여기 끝내기까지 흑이 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백 공제 2분 지금 집 차이가 네.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흑이 페널티 한 번을 받게 된다면 바둑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오히려 역전이 됐습니다. 예, 경기고가 더 쓰고 있습니다. 예. 선수들 속도 냅니다. 네, 지금 형세로 본다면
획 공제 2분 큰 전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정상적으로 이 바둑을 경기구가 승리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이 시간적인 그 변수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경기구가 시간이 좀 적게 남아 있거든요. 네. 역시 지금 네 선수 모두 지금 시간적인 부분을 인식하고 네, 굉장히 빠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음 급할 때 순서도 조심해야 하고요. 아, 그렇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 바둑 외적인 부분에서 승부날 수 있는 것이 이런 그 순번을 착각해가지고 페널티 받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형세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순번도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 공제까지 약 1분이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네. 지금 검정고시 팀 같은 경우는 이제 1분 한 30여 초 네, 안에 시간입니다. 이 바둑을 마무리한다면 페널티를 받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바둑은 거의 다 정리가 됐습니다. 사실 지금 바둑적인 면으로 본다면 이 네. 바둑을 역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만일 페널티 한 번을 받게 된다면 승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1분여 시간이라면 지금 바둑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선수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백돌이 하나 옮겨져야 하는데요. 백돌이요. 예. 그리고 저기도 위로 가 있어야 되는데요. 예, 예. 이제 됐습니다. 예,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백돌이 좀 위치를 했고요. 사실 바둑 두다 보면 네. 예, 저렇게 기존에 있던 돌들이 다른 곳에 좀 위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경기고 둘 차례 아닌가요? 지금 페널티 받을 수 있는데요. 김기욱 선수는 105집 공제입니다. 지금 순번을 지금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김기혁 선수가 본인이 둘 차례인지 김선 선수가 둘 차례인지 지금 확신이 없어서 못 두고 있어요. 근데 지금 둬야 돼요. 그래도. 예, 확신이 없어도 둬야 됩니다. 페널티 받더라도 잘못된 획 공제 1분 전입니다. 예. 지금 경기고는 지금 바둑도 불리하고요. 네. 지금 페널티 5지까지 좀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검정고시 팀 이 두 선수의 집중력이 좋네요. 예. 역시 경기고가 7 패하면서 지금 위기에 몰렸잖아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 그 엄청난 그 압박감을 받고 대국에 좀 임하게 되고 그 네. 부담감으로 인해서 좀 실수가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검정고시 팀의 김영민 선수와 주준 선수는 지금 이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110집 공제입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경기고 선수들도 좀 승부를 좀 포기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바둑도 되면- 그러니까 바둑도 지금 검정고시 팀이 네. 유리하고요. 또 경기고가 페널티 10지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둑에 집중하다 보면 순번을 착각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건. 네, 지금 시간 해제에 좀 신경 쓰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부분 정리되고, 지금 끝내가 많이 남았습니다. 예, 지금 아직은 이것도, 좀 있어요. 있고요. 네. 지금 여기도, 여기는 끝내기 아니군요. 지금 이쪽 끝내기도 좀 남아있고. 네, 지금 이제 여기
6이 정리되면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예,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아, 검정고시는 그 시간을 지켜냈네요. 대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검정고시 팀이 특정 시간이 된 이후부터는 시간을 뭔가 빨리 둬야 된다 그 생각을 한 이후부터는 두 선수가 아주 집중력이 아주 돋보였던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반패가 있는데 공개부터 그렇죠. 매우네요. 지금 상변에 반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 한 선수가 그러니까 주장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선수가 둘 필요 없고요. 각 팀의 주장, 일장 선수분들끼리 한 선수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무리하면 됩니다. 네. 말씀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공배만 남았으니까요. 김영민, 김세현 선수가 공배를 채웠습니다. 검정고시 팀 상당히 지금 1국을 패하면서 좀 위기 상황이었는데, 검정고시 팀 선수들의 그 승리에 대한 그런 열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집중력이 상당히 좀 돋보인 한 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고는 이제 10집 페널티를 지금 받았습니다. 지금 100집이 25집이고요. 흑은 37인데요. 예. 반면 12집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페널티까지 22집을 남겼네요. 예, 15집 반 승리했습니다. 검정고시의 승리입니다. 흑 15집 반승입니다. 이국 연기바둑에서 검정고시가 좋은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1대1 스코어 따라갑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기바둑은 검정고시가 따냅니다. 이 두 선수 앞으로 계속 호흡을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 뭐 2국 페어대국에서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지 않나 싶었고요. 특히 이제 1국에서 경기고가 승리를 거두면서 흐름이 좀 경기고 쪽으로 넘어갔고, 사실 검정고시 팀의 이 두 선수 상당히 좀 부담감을 느꼈을 텐데, 2국에서 좋은 내용, 그리고 아주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면서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1대1이 됐습니다. 3국까지 가겠고요.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과연 어떤 팀이 결승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